새벽 5시. 알람도 필요 없습니다. 몸이 알아서 깨어납니다. 73년을 살면서 익숙해진 시간입니다. 강릉의 오래된 주택. 이 집은 제가 30년 동안 가사도우미로 일하며 모은 돈으로 산 집입니다. 하지만 이 집 안에서 저는 주인이 아닙니다. 조용히 일어나 부엌으로 향합니다. 먼저 손녀 도시락을 준비합니다. 반찬을 예쁘게 담고 밥을 정성껏 싸고 과일까지 깎아 넣습니다. 다음은 아들 도현의 아침입니다. 된장찌개를 끓이고 계란 프라이를 부치고 김치를 담습니다. 마지막으로 며느리 윤미정의 커피. 원두를 갈아서 정확히 85도의 물로 그녀가 좋아하는 라떼를 만듭니다. 모든 준비가 끝나면 7시. 가족들이 하나둘 일어납니다. 손녀가 식탁에 앉으며 말합니다. 할머니, 오늘 도시락 뭐예요? 저는 웃으며 대답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제육볶음이야. 손녀는 고개도 끄덕이지 않고 휴대폰만 봅니다. 아들 도현이 식탁에 앉습니다. 묵묵히 밥을 먹습니다. 고맙다는 말은 없습니다. 며느리 미정이 마지막으로 나타납니다. 커피를 한 모금 마시더니 말합니다. 어머니, 오늘 커피 온도가 좀 미지근한데요? 저는 고개를 숙입니다. 가족들이 모두 나간 후 저는 설거지를 합니다. 빨래를 돌립니다. 청소를 합니다. 점심 준비를 합니다. 하루 종일 쉴 틈이 없습니다. 오후가 되어 빨래를 개고 있는데 며느리가 퇴근해서 들어옵니다. 제가 빨래를 정리하는 것을 보더니 차갑게 말합니다. 어머니, 제 말씀 드렸잖아요. 어머니 빨래는 따로 하세요. 제 옷이랑 섞이면 곤란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제 옷이 더럽다는 뜻인가요? 제가 가족이 아니라는 뜻인가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빨래를 다시 분류합니다. 제 옷, 아들 가족의 옷, 따로따로. 마치 제가 이 집의 식구가 아니라 고용된 사람처럼 저녁을 준비합니다. 온 가족이 모여 밥을 먹습니다. 저는 구석에 앉아 그들이 먹는 모습을 지켜봅니다. 아무도 제게 말을 걸지 않습니다. 저는 투명인간입니다. 식사가 끝나고 아들 가족은 거실에서 TV를 봅니다. 저는 설거지를 합니다. 부엌에서 혼자 물소리만 들립니다. 설거지를 마치고 저는 제 방으로 들어갑니다. 작은 방. 이 큰 집에서 가장 작은 방이 제 방입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봅니다. 오늘도 고마워요 라는 말을 듣지 못했습니다. 처음엔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가족이니까 당연한 거라고.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저는 점점 느낍니다. 제가 가족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사람이 아니라 이 집의 도구라는 것을. 제 이름은 정영희입니다. 하지만 이 집에서 아무도 제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그저 어머니라고만 부릅니다. 의무적으로. 감정 없이. 저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립니다. 나는 누구지? 정영희는 어디로 간 걸까? 창밖을 바라봅니다. 어둠 속에 있어서 제 얼굴이 창에 비칩니다. 73세의 얼굴, 주름투성이 얼굴. 하지만 제 눈 속에는 무언가가 살아 있습니다. 아직 꺼지지 않은 작은 불씨 같은 것이.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제 이름을 불러봅니다. 정영이, 정영이야. 목소리가 떨립니다. 제 이름이 이렇게 낯설 줄 몰랐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상하게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아직 제가 살아있다는 증거 같아서. 새벽 2시. 저는 여전히 잠들지 못하고 천장을 바라봅니다. 내일도 5시에 일어나야 합니다. 또 누군가를 위해, 또 투명인간으로. 하지만 오늘 밤만큼은 저는 정영이입니다. 누구의 엄마도 아닌, 누구의 며느리도 아닌, 그냥 정영이. 73년을 살아온 한 사람. 허리가 아프기 시작한 건 석 달 전부터였습니다. 처음엔 참았습니다. 나이 들면 다 아픈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점점 심해졌습니다. 걸을 때마다 찌릿찌릿. 앉았다 일어설 때마다 비명이 나올 것 같았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병원에 갔습니다. 혼자서 MRI를 찍었습니다.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필름을 보더니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어르신, 디스크가 심하게 탈출했습니다. 수술이 필요합니다. 수술. 그 단어가 귓가에서 맴돌았습니다. 집에 돌아와 아들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도현아, 엄마가 허리 수술해야 한대. 아들은 휴대폰을 보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수술이요? 언제요? 다음 주 화요일이래. 아들이 며느리를 쳐다봤습니다. 며느리는 달력을 확인하더니 말했습니다. 화요일은 제가 중요한 회의가 있어요.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미정이 요즘 바빠요. 수술은 혼자서도 괜찮죠? 혼자서도 괜찮냐고. 73세 노인이 전신 마취 수술을 혼자 받아도 괜찮냐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괜찮아. 그렇게 수술 날이 왔습니다. 새벽부터 금식을 했습니다. 혼자 택시를 타고 병원에 갔습니다. 수술복으로 갈아입고 수술실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주변에는 가족들과 함께 온 환자들이 보였습니다. 손을 꼭 잡고 있는 부부, 걱정스러운 얼굴로 지켜보는 자식들. 저는 혼자였습니다. 간호사가 다가와 물었습니다. 보호자분은 어디 계세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한참을 침묵하다가 겨우 말했습니다. 오늘 못 와요. 간호사의 표정이 안타까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수술실로 들어갔습니다. 차가운 수술대에 누웠습니다. 마취 주사를 맞는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의식이 흐릿해지면서 마지막으로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혼자 죽으면 어떡하지? 눈을 떴을 때 병실이었습니다. 회복실을 거쳐 온 것 같았습니다. 천장이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고개를 돌려봤습니다. 텅 빈 병실. 의자 하나. 아무도 없었습니다. 옆 침대 환자는 가족들이 둘러앉아 있었습니다. 과일을 깎아주고 물을 먹여주고 이불을 덮어주었습니다. 저는 혼자였습니다. 목이 말랐습니다. 하지만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허리가 너무 아팠습니다. 간호사를 불렀습니다. 물을 달라고 했습니다. 간호사가 물을 주고 갔습니다. 또 혼자가 되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아들에게 전화했습니다. 도현아,
엄마 수술 잘 끝났어. 아, 그래요? 다행이네요. 저희 지금 애학원 보내고 있어서. 응, 괜찮아. 끊어. 전화를 끊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소리 없이, 조용히, 사흘 후 퇴원했습니다. 혼자 택시를 타고 집에 왔습니다. 허리가 아팠어서 제대로 걷지도 못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며느리가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저를 보더니 물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응, 괜찮아.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그럼 내일부터 청소 가능하시죠? 집이 너무 어지러져서요.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무너졌습니다. 인간으로서의 존엄, 가족으로서의 의미,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나는 이 집에서 가족이 아니라 도구였다는 것을. 청소기, 세탁기, 밥솥, 그것들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고장나면 고쳐서 쓰고, 다시 작동하면 계속 쓰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허리는 여전히 아팠습니다. 하지만 더 아픈 건 제 가슴이었습니다. 73년을 살면서 이렇게 외롭고 이렇게 쓸쓸하고 이렇게 무가치하게 느껴진 적은 없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정말 끝인가 봐. 이렇게 살다가 죽는 건가 봐. 하지만 제 안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니야. 아직 끝이 아니야. 정영이, 넌 아직 살아있어. 수술 후 한 달이 지났습니다. 허리는 조금 나아졌지만 마음의 상처는 더 깊어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온 가족이 거실에 모였습니다. 아들이 밝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제주도 가족 여행 가요. 손녀가 환호했습니다. 며느리도 웃으며 여행 일정을 확인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우리 언제 출발해?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아들이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 엄마는 집에서 쉬세요. 허리도 안 좋으시잖아요. 며느리가 덧붙였습니다. 맞아요. 어머니 무리하시면 안 되죠. 가족 여행. 하지만 저는 가족이 아니었습니다. 그들만의 가족. 저는 제외된 그 한마디가 제 안에 남아있던 마지막 불씨를 껐습니다. 아니, 껐다기보다는 폭발시켰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들지 않았습니다. 73년의 인생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습니다. 20대엔 남편을 위해 살았습니다. 30대엔 아이들을 위해 살았습니다. 40대엔 시부모님을 위해 살았습니다. 50대엔 손주들을 위해 살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73세. 저는 누구를 위해 살고 있습니까? 아무도 아니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저 자신을 위해서는 단 한 번도 살지 않았습니다. 새벽이 밝았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부동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여보세요. 집을 팔고 싶은데요. 금매로 부탁드려요. 부동산 직원이 물었습니다. 가족분들은 아시나요?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명확하게 대답했습니다. 제 집이에요.
제가 알아서 합니다. 이 집은 제가 샀습니다. 30년 동안 남의 집 청소하고, 남의 집 빨래하고, 남의 집 밥하면서 한 푼 두 푼 모은 돈으로 제 피와 땀으로 산 집입니다. 그런데 이 집 안에서 저는 거지처럼 살았습니다. 이제 끝입니다. 부동산 직원이 집을 보러 왔습니다. 매매가를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계약은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금매였으니까요. 일주일 후 계약금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이삿짐 센터에 전화했습니다. 제 집만 싸달라고 했습니다. 많지 않았습니다. 옷 몇 벌, 사진 몇 장. 그게 전부였습니다. 73년을 살았지만 제 것이라고 할 만한 건 거의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오랜 친구 말자에게 전화했습니다. 말자야, 나 이제 나로 살고 싶어. 말자가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영희야? 저는 모든 이야기를 했습니다. 수술 날 혼자였던 것, 퇴원 다음 날 청소하라던 며느리, 가족 여행에서 제외된 것. 말자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잘했어, 영희야. 이제라도 내 인생 살아. 전화를 끊고 저는 거울을 봤습니다. 73세의 얼굴, 주름투성이 얼굴. 하지만 오늘따라 제 눈이 빛나 보였습니다. 살아있다는 증거, 아직 늦지 않았다는 증거.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공포가 아닌 희열을 느꼈습니다. 인생에서 처음으로 제 결정을 내렸다는 해방감이었습니다. 짐을 싸면서 하나하나 물건을 만졌습니다. 이 냄비로 얼마나 많은 밥을 했을까? 이 빨래 건조대에 얼마나 많은 옷을 말렸을까? 이 걸레로 얼마나 많은 바닥을 닦았을까? 모두 남의 것이었습니다. 남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제 끝입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달이 밝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정영희, 이제 시작이야. 73년 만에 진짜 시작.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것은 설렘이었습니다. 새로운 삶. 정영희로 사는 삶. 누구의 엄마도 아닌, 누구의 며느리도 아닌, 그냥 정영희. 한 사람으로.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내일은 아들 가족이 제주도로 떠나는 날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돌아올 때쯤, 저는 이미 떠나 있을 것입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아들 가족이 제주도에서 돌아오는 날입니다. 저는 마지막 짐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거실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제 물건들은 이미 울진으로 보냈습니다. 남은 건 그들의 것뿐이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다녀왔습니다. 밝은 목소리였습니다. 여행이 즐거웠나 봅니다. 아들이 거실로 들어서더니 멈춰 섰습니다. 손녀와 며느리도 따라 들어왔습니다. 그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텅 빈 거실, 사라진 가구들, 정리된 짐들. 며느리가 먼저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이게 다 뭐예요?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보면 몰라? 이사 가려고 짐 쌌지. 아들이 황급히 다가왔습니다. 엄마, 무슨 소리예요? 갑자기 왜 이러세요? 저는 그들을 차례로 바라봤습니다.
당황한 얼굴들, 걱정스러운 표정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걱정하는 건 제가 아니라는 것을. 내일 울진으로 가. 바닷가에 작은 집 얻었어. 며느리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저희는 어떻게 하라고요? 애 학교는요? 저희 생활은요? 저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너희도 자유롭고 싶다며. 이젠 진짜 자유야. 내가 없으면 편하게 살 수 있을 거야. 아들이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 눈물에 속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엄마, 그럼 집은요? 집, 판도는요? 그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집, 판, 돈. 결국 그게 궁금했던 겁니다. 엄마의 건강도, 엄마의 외로움도, 엄마의 고통도 아닌 돈. 저는 웃었습니다. 쓸쓸하지만 명확한 웃음이었습니다. 그래, 결국 그게 궁금했구나. 며느리가 변명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그게 아니라. 저는 손을 들어 말을 막았습니다. 됐어! 더 이상 변명 안 해도 돼? 나도 이제 알았으니까. 손녀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가지 마세요. 저는 손녀를 바라봤습니다. 12살. 순수한 눈동자.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도 결국 부모를 닮아갈 것이라는 것을. 저는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할머니는 할머니, 인생을 살아야 해. 너도 크면 알게 될 거야. 아들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잘못했어요. 다시 생각해 주세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늦었어, 도현아. 74년 동안 남을 위해 살았으니 이제 남은 인생은 나를 위해 살 거야. 며느리가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그럼 집 판도는 어떻게 하실 건데요? 저는 명확하게 대답했습니다. 내 돈으로 내가 쓸 거야. 내가 30년 일해서 모은 돈이니까. 내 집이었으니까.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진실이 드러났으니까요. 사랑이 아니라 소유, 가족이 아니라 이익. 그것이 그들의 진짜 마음이었습니다. 저는 마지막 가방을 들었습니다.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뒤돌아보면 마음이 약해질 것 같았으니까요.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 아들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30년을 살았던 집. 하지만 단 한 번도 제 집처럼 느껴지지 않았던 곳. 이제 진짜 이별입니다. 택시를 탔습니다. 기사님이 물었습니다. 어디로 모실까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울진으로 가는 고속버스 터미널이요. 차가 출발했습니다. 100미러로 집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안녕, 도현아. 이제 너희끼리 잘 살아라.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해방의 눈물이었습니다. 분노와 슬픔이 정리되어 결심으로 굳어진 순간이었습니다. 가족의 위선이 드러나고 진짜 이별이 이루어진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정영이입니다. 누구의 엄마도 아닌 그냥 정영이. 울진. 바닷가 작은 집.
제 새로운 보금자리입니다. 파란 대문이 있는 하얀 집. 크지 않지만 처음으로 온전히 제 것인 공간입니다. 첫날 밤, 창문을 열었습니다. 파도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73년을 살면서 이렇게 조용한 밤은 처음이었습니다. 아무도 저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서두를 필요가 없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방식으로 커피를 내렸습니다. 진하게, 설탕 한 스푼, 베란다에 앉아 커피를 마셨습니다. 바다가 보였습니다. 아침 햇살에 반짝이는 파도. 저는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이제야 숨 쉬는 것 같아. 매일 아침 산책을 했습니다. 시장에 들렀습니다. 아주머니들과 인사를 나눴습니다. 언니, 새로 오셨어요? 네, 며칠 전에 이사 왔어요. 아주머니가 싱싱한 고등어를 하나 더 얹어줬습니다. 자주 오세요. 우리 같이 수다 떨어요. 따뜻한 말이었습니다. 며느리에게서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그런 따뜻함이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마을 사람들과 친해졌습니다. 모두가 저를 영희 언니라고 불렀습니다. 누군가가 제 이름을 부를 때마다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2달째, 어느 토요일 오후,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아들 도현이 서 있었습니다. 혼자였습니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엄마, 들어가 또 돼요? 아들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이제야 엄마 마음을 알겠어요. 저는 담담히 말했습니다. 도현아, 괜찮아. 대신 너희끼리 잘 살아라. 그게 진짜 효도야. 엄마한테 의존하지 말고 너희가 스스로 가족을 꾸려가는 거. 아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엄마, 행복하세요. 택시를 타고 떠나는 아들을 배웅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이것이 제 선택이었으니까요. 저녁, 베란다에 앉아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하늘, 금빛 바다, 아름다웠습니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이제야 내가 누구인지 알겠어. 나는 누구의 엄마가 아니라 나 자신이야. 3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완전히 적응했습니다. 가끔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안부를 묻는 전화. 저도 안부를 물었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걱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삶을 살고 있었고, 저는 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어느 날 시장 아주머니가 물었습니다. 언니, 외롭지 않아요? 외롭지 않아요. 혼자 있는 것과 외로운 건 다른 거더라고요. 저는 지금 평화로워요. 그날 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달이 밝았습니다.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평화로웠습니다. 완전한 독립. 완전한 자기 회복. 고독 속에서 비로소 찾은 평화. 저는 재탄생했습니다. 오늘도 저는 베란다에 앉아 바다를 바라봅니다. 커피를 마시며 파도 소리를 듣습니다. 73세. 늦었지만 이제야 저는 진짜 정영이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인생은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중요한 건 용기라는 것을. 나로 사는 용기. 그 용기가 있다면 인생은 언제든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영희 씨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가족 안에서 자신을 잃어버린 적은 없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용기 있는 선택이 누군가에게는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자신의 이름으로 당당하게 사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이야기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